지금부터 2025년 충남문화관광재단 예술지원사업 운영 그리고 지원금 운용 지침에 관한 온라인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예술지원사업 소개로 시작하여 사업 일정과 여러 준수사항, 지원금에 관한 사항, 평가 모니터링과 환류 계획, 후원 명칭 충남 문화포털 등 저작권 상담 안내까지 진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남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은 2025년 중점을 두고 있는 목표가 3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술 지원의 공익적 가치와 고른 기회를 위한 선순환 예술 생태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지역예술 역량 강화와 예술 창작 활동 확대로 지역 문화 브랜드 구축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지역 예술 생태계 육성과 지역 문화의 다양성 및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충남예술지원사업의 사업 구조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충남예술지원사업은 창작지원 고도화와 전환의 시대에 대응하는 실험과 도전으로 예술 지속성 확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목표를 기준으로 단위사업 분류 및 차별화 전략을 통한 지원체계 구조화 과정을 가졌습니다. 창작 발표 지원 그리고 창작 과정 지원, 특화 지원, 거점 지원의 4가지 사업으로 분류를 했고 그 밑으로 창작 발표 지원은 기초 순수예술 고도화, 창작 과정 지원은 전환의 시기 대응 과정 지원, 특화 지원은 예술적 가치 확산을 위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특화하여 기획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구성을 했고 거점 지원은 지속과 확장 기반 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공간과 유무형의 거점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사업을 분류했습니다. 사업 형태는 보조금 직접 지원 사업인 창작 발표 지원 전 분야, 지역 특화 문화 브랜드 기획 지원, 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원,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 사업이 있으며 보조금 직접 지원과 함께 재단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강화 프로그램과 같은 간접 지원 과정이 포함된 충남다원 예술 지원, 예술연구 과정 지원, 사회적 가치 특화 지원, 충남예술 교류 지원이 있습니다. 사업 일정은 24년 12월에서 25년 3월까지 공모 및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14일에 결과 발표를 하였고 오늘 3월 21일 재단 유튜브에 저희 선정예술인 대상 사업 운영 안내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지원금 교부 신청을 4월부터 10월까지 진행을 할 예정이며 지원금 교부 일정을 고려하여 최소 사업 추진 한 달 전에는 교부 신청을 완료하시고 11월 30일까지는 사업을 마무리해 주시길 권고드립니다. 5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는 현장평가 모니터링은 전문가 현장평가와 재단 담당자 모니터링이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추진 여건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는 점 안내드립니다. 또 교류협력 활동 강화 기획사업이 6월부터 11월 중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술인들과 함께 협업하고 여러 가지 활동 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6월에서 12월까지 꾸준히 예술인 의견 청취회와 여러 환류 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또는 12월 말까지 정산과 실적 보고서 제출이 마무리되어야 한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출은 12월을 넘길 수 없습니다. 사업 수행 준수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주요 안내사항은 재단 홈페이지와 이메일, 문자 발송 등을 통해서 수시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연락처 등 개인정보 변경, 단체명, 대표자 변경 시 아래 절차를 거쳐서 국가문화예술지원 시스템에서 정보 변경 후 재단 담당자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현재 4월 14일까지 사업 포기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충남예술지원과 지역특화문화 브랜드 기획, 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원, 공연 장상주 단체 육성 지원의 중복으로 신청 및 선정된 분들이며 이런 경우에는 1단체 1사업 선정 의무 이행을 위해 다른 사업들은 포기를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단체의 중복 여부는 단체명뿐만 아니라 대표자명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점 안내 드립니다.
신청 방법은 국가문화예술 지원 시스템에서 화면과 같은 절차를 통해 포기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반드시 재단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말씀해 주신 후에 포기 신청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 포기 기간 중 포기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만일 이 신청 기한 이후에 사업을 포기를 하게 되는 경우 다음 연도 지원 사업 심의 과정에서 배제될 수 있음을 안내드리며 사업 포기 이후에는 예비 후순위 제도에 따라 해당 분야 예비 후순위자에게 저희가 별도로 선정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이미 교부금이 지급된 후에 사업을 취소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전액 반납해야 하며 단 재단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지원금 일부 반납 등 예외 조항을 적용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간접 지원 과정 관련 중요사항 안내드리겠습니다. 간접 지원 과정에 해당되는 사업으로는 충남다원예술, 예술연구과정, 사회적 가치특화 지원, 충남예술교류 지원 총 4개 사업이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보조금 지원 외 재단에서 운영하는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필수적으로 참여해 주셔야 하며 추진 흐름은 간접 지원 과정을 먼저 거친 후에 직접 지원 보조금 교부가 진행이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간접 지원 과정 포함 사업은 사전 신청 시 해당 사항에 대해 동의를 전제로 신청해 주셨으며 참여 예술인 숙지 사항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충남다원예술은 2025년 사업 계획이 아닌 기획안을 심의하는 사업으로 이미 선정이 되셨고요. 선정 이후에 전문가 멘토링 등 간접 지원을 통해 주제 및 과정에 대한 실험적 시도를 지원합니다. 이외 예술연구 과정, 사회적 가치 특화 지원, 충남예술교류 지원 사업은 전문가 멘토링은 진행되지 않지만 사례 공유나 활동 강화 체험 등 간접 지원 과정을 필수 참여하신 후 개별 사업을 추진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상기 4개 사업은 간접 지원 과정 참여, 시 이동비 등을 감안하여 예술인 아티스트피 5%를 상향 조정하여 최대 25% 이내에서 책정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 사업 및 사전 집행 유의사항 안내입니다. 4월부터 지원금 교부가 시작될 예정이며 교부 가능 시기 이전에 실사업 기간이 시작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사전 협의 후 보조금 사전 집행이 가능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원금 교부 전 집행해야 하는 건에 대해서 반드시 사전에 저희 재단 담당자와 상의 후 교부 신청서 및 추가로 사전 사업 확인서라는 것을 등록을 해주셔야 한다는 점 숙지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보조금법을 준수하기 위한 사항으로 반드시 숙지하셔서 추후 불이익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기간 행정처리 기한 안내입니다. 실사업 기간은 실제 사업 창작활동 발표의 시작부터 종료일까지이고요. 총사업 기간은 사업 준비부터 정산, 성과보고 제출까지를 포함한 사업의 총기간입니다. 사업의 교부 신청 기한은 실제 창작활동과 발표가 시작하기 30일 이전까지 교부 신청을 해주셔야 하며 정산 기한은 실사업 기간 종료일부터 30일 이내 최대 12월 31일 전까지 정산 및 성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의무사항으로 사업 운영 시 공모 신청하실 때 기서약한 인권 경영에 대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 준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성희롱, 성폭력 피해 방지 노력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배포드릴 사업 안내 자료집에 기재된 성폭력 예방 관련 내용을 반드시 숙지해 주시고 문화예술계 성폭력 피해자 지원 가이드라인이나 여러 가지 법률 가이드를 반드시 준용해야 합니다.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성희롱 성폭력 방지 조치에 의거해서 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에 적용을 받는 민간보조사업 참여 예술인은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가 필수사항입니다. 저희 충남예술지원사업도 교부 신청 시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수료증을 제출받은 후 지원금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해당 교육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이용 방법은 자료집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온라인 교육 전용 누리집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금 운용 지침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지원금 운용 지침이란 충남문화관광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에 선정된 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절차와 기준을 정리한 지침으로 모든 사업자는 본 지원금 운용 지침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관련 규정 및 법률을 준수하여 지원금 운용에 착오가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사업 완료 기간은 25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단 부득이한 사업 변경 등 재단의 사전 승인을 거친 경우 예외가 가능하오니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재단에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 보고 기간은 실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로 정산 및 실적 보고서 제출이 필수 사항이며 이 기한은 25년 12월 31일을 넘을 수 없습니다. 지원금 집행 원칙은 투명한 지원금 집행을 위해 필히 숙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업 진행 시 예산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 변경 절차를 준수해 주셔야 하며 보조금 현금 인출 사용은 불가하므로 현금 인출 사용 시 환수될 수 있습니다. 또 보조금은 자부담과 동일한 통장에서 사용하실 수 없으며 교부 신청 시 통장 잔고 영원 확인을 위해 보조금 통장 사본을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보조금 사용 시 보조금 통장 연동 체크카드 사용 원칙을 준수해 주셔야 하며 사례비 등 부득이한 경우만 계좌이체로 집행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업 안내 자료집을 참고하여 보조금 집행 제한, 금지 사항, 위반 처리 기준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 잔액 및 발생 이자를 반납하실 의무가 있다는 점 숙지 부탁드립니다. 또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은행 수수료들이 발생하는 경우, 이체 수수료나 공인인증서 수수료 같은 경우는 지원금 사용 제한 사항으로 자부담 처리해 주셔야 한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희롱 성폭력에 관한 교육 이수는 필수 사항이며 관련 문제 발생 시 지원금 교부를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에 대해 전액 회수가 가능한 점 안내드립니다. 또 사업 진행 시 표준계약 필수사항 준수를 안내드립니다. 사업 운영 시 출연, 창작, 기술 지원 등의 사례비 지급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 표준계약서와 영수증, 사례비 지급 내역 작성이 필수이며 해당 서식은 재단 홈페이지 소통 공간에 서식 자료실에서 다운이 가능합니다. 자체 계약서 양식 사용 시 문화체육관광부 표준계약서 및 그리고 문화용역관이 계약 양식을 준용한 계약서로 체결하셔야 합니다. 또한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에 따라서 계약서 내의 계약기간 시작일, 종료일을 반드시 명시하셔야 합니다. 사례비를 지급하실 때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원천징수를 필수로 이행하셔야 합니다. 사업 진행 시 각종 수당에 대해서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관련 세법에 따라서 원천징수 후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또 세금 납부를 하셔야 하며 관련 자세한 내용은 자료집을 참고하여 보조금 세금 신고에 차질 없도록 확인 부탁드립니다. 선정예술단체 대표자 사례비 인정 관련 안내입니다. 대표자 사례비의 경우 단체 대표자의 분명한 역할이 증빙 가능한 경우 지원금의 20% 이내로 책정이 가능합니다. 단, 기획자 사례비는 지원금의 5% 안에서 인정을 해드리고 기타 출연료, 연출료, 안무료, 연구비, 원고 집필료 등은 지원금의 15% 이내에서 인정을 해드립니다. 단 지원 사업의 규모가 큰 집중 지원 사업 중에서 지역 특화 문화 브랜드 기획 지원은 총 지원금의 10% 이내 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원, 공연장 상주 단체 육성 지원 사업은 총 지원금의 5% 이내로 책정이 가능합니다. 선정예술인 개인 본인 창작활동비 아티스트비 인정입니다. 예술인 본인의 창작활동비를 인정해 드리는 제도로 지원금의 20% 이내로 책정 가능하며 간접 지원 과정 포함 사업은 지원금의 25%까지 인정해 드립니다. 단상기 모든 사업의 아티스트비는 최대 15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아티스트비 지급 시 선정단체 대표자나 본인의 경우 본인과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계약서 대신에 사업 참여 확인서를 제출해 주셔야 되며 선정예술인 개인은 본인 사업이기 때문에 참여 확인서 제출은 필요치 않습니다.
또한 선정단체 대표자 그리고 선정예술인은 본인에게 원천징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원천징수 없이 사례비를 전액을 우선 지급하고 다음해 5월에 해당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 의무를 이행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납부 이행 확인서를 받고 있으며 관련 서식은 모두 안내 자료집 및 재단 홈페이지 소통 공간의 서식 자료실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의무입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고용보험 가입 의무사항에 관해서는 안내자료집 55페이지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또 지원금 교부 이전 예산 집행 내역은 불인정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 집행 확인서를 통해 재단이 승인한 거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 기간 내에 정산과 성과 보고서를 제출하시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 행위로 불이익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므로 해당 내용 숙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원금으로는 공급가액만 집행이 가능하여 과세사업자 부가세는 집행 불가하다 점 안내드립니다. 바로 이어서 지원금 교부 집행 정산에 대한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확정이 되면 지원금 전용 통장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가까운 은행에서 지원금 통장과 연계된 지원금 전용 카드를 만들어 주셔야 하며 잔액을 영원 확인을 위해 통장 사본을 제출을 해 주시면 됩니다. 지원금 전용 통장과 카드 개설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추가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전용 통장과 카드를 개설하셨다면 교부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제출을 해 주셔야 합니다. 교부 신청서는 충남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 소통 공간에 서식 자료실에 4월 전 업로드 예정입니다. 사업 운영 안내사항 숙지 후 사업 시작 30일 이전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은 서식 작성하셔서 교부 신청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사전 지원 신청서에 비해서 선정 지원 금액이 줄어든 사업은 교부 신청서 작성 시 줄어든 지원금에 준해서 적정하게 사업 규모를 조정하여 신청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교부 신청 후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검토를 진행하고 있지만 여러 건들이 몰리거나 반려, 보완 등의 사유로 교부 진행이 늦어질 수 있으니 감안하셔서 기간을 여유 있게 신청 부탁드립니다. 지원금 집행은 카드 결제를 원칙으로 하고 사례비 지급과 같은 건에 한해서만 계좌이체로 집행 바랍니다. 또 현금 인출 지급은 절대 불가하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 집행은 계좌이체는 ATM기를 통해서 그리고 카드 결제는 카드 단말기를 통해서 집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건비 집행하실 때는 원천징수액 그리고 예술인 고용보험료 개인 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계좌이체하고 원천징수 신고하신 후에 세금 납부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 표준계약서 작성은 필수이며 향후 정산을 위해 원천징수액 납부 영수증은 반드시 챙겨주셔야 합니다. 원천징수 신고는 가까운 지역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인건비를 지급하신 다음 달 1일에서 10일 사이에 신고 후 납부하셔야 합니다. 해당 기간 이후 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가산세는 지원금으로 집행이 불가하고 자부담 처리하셔야 됨을 반드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중요 사항으로 상근하는 직원의 급여성 인건비는 지급이 불가하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신고 가능하며 65세 이상은 제외 대상이고 월 보수 50만 원 미만도 적용 제외 대상이지만 1개월 미만 단기 계약의 경우 금액과 상관없이 필수 신고입니다. 저희 사업은 1개월 미만의 고용 형태가 대부분으로 금액과 상관없이 모두 가입해야 되며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 문의는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등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단체 대표자와 예술인 사례비 집행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 참여 확인서와 종합소득신고 이행서를 반드시 붙여주시고 이후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놓치지 않고 불이익 받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좌이체 카드 결제 집행하실 때는 챙겨야 될 여러 가지 증서류들이 있는데요. 견적서와 세금 계산서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과 통장사본, 증빙사진 등이 필요합니다. 해당 내용 안내 자료집 내용 숙지 후 미리미리 잘 챙겨주셔서 향후 정산에 어려움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정산 방법 설명입니다. 사업 종료 후 재단 홈페이지 소통 공간 서식 자료실에서 25년 정산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정산서 양식은 사업별로 다르며 실제 진행한 사업과 해당 사항이 없는 내용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사항은 복란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수익금이나 각종 서식에 해당 사항이 없으면 공란 처리하고 해당되는 부분과 영수증 등 모든 증빙 자료를 잘 챙겨주기 바랍니다. 증빙 서류에 대한 설명입니다. 인건비는 계좌이체가 필수이며 현금 인출 지급이 불가합니다. 이체 영수증과 원천 징수 영수증 그리고 예술인 고용보험 납부 영수증, 인건비 지급 내역서,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카드 결제건은 세부 내역이 기재된 영수증과 증빙사진 첨부, 재료비 등은 이체 확인증 견적서, 세금 계산서, 증빙사진, 사업자 등록증 및 통장사본 첨부입니다. 추후 정산할 때 어렵지 않도록 미리 숙지하여 지원금 집행할 때마다 증빙 서류를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증빙 영수증 및 계좌입금증을 분실했을 때는 카드회사나 해당 은행에 요청하여 재발급 받아주시면 됩니다. 정산서 작성 시 예산란은 교부 신청서에 작성한 세부 예산 내역을 기입하고 집행액 작성란에 실제로 사용하신 집행 내역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증빙서류 정리 및 정산보고서 작성이 마무리되면 증빙영수증의 전체 내용이 잘 보이도록 국가문화예술지원 시스템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사업 종료 1개월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해 주셔야 하며 제출 후 저희가 순차적으로 정산서를 확인을 하다 보니 보완 요청이나 정산 완료 시까지 늦어지는 경우가 발생하여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정산서 검토가 완료되면 잔액과 이자 반납에 대해 개별적으로 안내드리며 잔액과 이자의 반납이 완료되면 모든 사업이 마무리됩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 문의사항이 생기면 자료에 나오는 예술지원팀 번호로 문의 주시면 하나하나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원금 관리 흐름은 1년간 사업 진행이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참여예술인 참여단체 그리고 재단의 역할을 이렇게 좀 분리하여 작성했습니다. 신규 보조금 통장을 신규 개설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던 잔액 영원 통장 사용 가능하시고 예술인과 예술단체에서 국가문화예술지원 시스템에 교부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충남문화관광재단에서 검토 및 보완 조치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보완이 완료되면 지원금 교부를 진행하며 이후 사업 추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사업 추진 후 30일 이내에 국가문화예술지원 시스템 통해서 정산과 성과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면 재단에서 순차 검토 후 확정 통지 및 잔액 이자 반납 요청을 드리며 선정단체와 예술인께서 반납금을 납부해 주시면 전체 사업이 마무리되는 흐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금 통장 개설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타 공공지원금 사업과 혼용은 절대 불가합니다. 간혹 단체에서 운영하는 운영비성 금액이 오가는 그런 입출금 통장을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 공공지원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나중에 그걸 규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십니다. 꼭 충남예술지원사업 보조금 전용 통장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조금 전용 통장 개설은행은 자료에 적어드린 것처럼 제1금융권에서 개설해 주셔야 하고 신규 통장이 아닌 기존에 사용하시던 통장을 사용하실 경우 잔액을 0원으로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지원금 집행 시 카드 사용이 원칙이므로 통장 연동 체크카드 발급이 필수입니다. 또한 주요 안내사항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통장에서 사업운영단체 또는 개인이 관리하는 별도 통장으로 금액이 이체될 경우에는 공금 횡령으로 간주되어 향후 관련 지원 사업 선정 배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런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권장드리고 싶은 사항은 국가문화예술 지원 시스템과 카드 거래 내역이 연동되는 경우 향후 정산하실 때 굉장히 수월하시기 때문에 사용 내역이 연동되길 희망하시는 분들은 가까운 농협은행에 가셔서 문예지능기금 보조금 결제 전용 체크카드를 발급을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지원금 통장 개설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타 공공지원금 사업과 혼용은 절대 불가합니다. 간혹 단체에서 운영하는 운영비성 금액이 오가는 입출금 통장을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 공공지원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나중에 그걸 규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꼭 충남예술지원사업 보조금 전용 통장을 별도로 관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조금 전용 통장 개설은행은 자료에 적어드린 것처럼 제1금융권에서 개설하고 신규 통장이 아닌 기존에 사용하던 통장을 사용하실 경우 잔액을 0원으로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지원금 집행 시 카드 사용이 원칙이므로 통장 연동 체크카드 발급이 필수입니다. 또한 주요 안내사항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통장에서 사업운영단체 또는 개인이 관리하는 별도 통장으로 금액이 이체될 경우 공금 횡령으로 간주되어 향후 관련 지원 사업 선정 배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런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권장드리고 싶은 사항은 국가문화예술 지원 시스템과 카드 거래 내역이 연동되는 경우 향후 정산하실 때 굉장히 수월하시기 때문에 사용 내역이 연동되길 희망하시는 분들은 가까운 농협은행에 가셔서 문예지능기금 보조금 결제 전용 체크카드를 발급을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지원금 전용 계좌를 개설하실 때 예금 주명은 개인 선정자 본인 성명으로 하시고 단체명 그리고 고유번호 개인 사업자명을 자료의 예시와 같이 넣으셔서 전용 계좌를 개설해 주시면 됩니다. 요즘 신규 계좌 개설이 까다로워졌습니다. 보조금 통장을 새로 개설하는 경우 국가문화예술지원 시스템에서 선정 확인서를 출력해 가시면 신규 계좌 개설 증빙이 쉽습니다. 선정 확인서 출력은 국가문화예술지원 시스템에 접속하시면 상단에 지원 신청 메뉴가 있습니다. 거기서 지원관리 메뉴에 들어가셔서 나의 지원 신청 현황 보기 조회가 있는데요. 선정 확인서를 클릭하시면 확인서가 보이실 겁니다. 해당 확인서를 출력 후 은행 제출하시면 통장 발급이 진행이 되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거래 내역이 연동되는 보조금 전용 카드를 발급받고 싶은 경우 농협에 가셔서 준비하신 발급 신청서와 함께 문예지능기금 보조금 결제 전용 체크카드로 발급받고 싶다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발급 신청서는 국가문화예술지원 시스템에 접속하셔서 교부 변경 신청 메뉴를 클릭하시고 사업비 카드 발급 신청 메뉴를 누르시면 보조금 카드 발급 신청서가 있습니다. 해당 신청서 출력하시고 관리 번호는 기재 여부 확인 후 농협은행 제출 부탁드립니다. 지원 사업 중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 사업의 경우 지원 규모가 크기 때문에 예산 집행과 정산의 수월성 제고를 위해서 해당 카드 발급이 필수라는 점 안내드립니다. 교부 신청서 작성에 대한 내용은 사업운영 안내자료 및 서식자료실의 한글 파일에 설명 참고 부탁드립니다. 지원금 교부 신청은 국가문화예술지원 시스템에서 진행해 주시면 되시고 시스템 관련한 문의 내용은 국가문화예술지원 시스템 고객센터에서 대응이 가능하십니다. 간혹 원격 지원이 필요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사이트 이용 시 예술인과 예술단체에서 시스템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국가문화예술지원 시스템 고객센터 1577-8751번으로 전화하셔서 안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부 신청 절차는 국가문화예술지원 시스템 접속하시고 교부 변경 신청 선택하시고 신청관리 선택하신 후에 작성하신 교부 신청서를 업로드하시면 되는데요. 교부 신청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충남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 소통 공간, 서식 자료실에 각종 서식과 함께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잘 작성을 하신 후에 국가문화예술지원 시스템에 등록을 하셔서 반드시 제출을 눌러주셔야 저희 쪽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그 부분 꼭 챙겨주시면 검토 후 승인 및 보조금 교부 도와드리겠습니다. 혹여 중간에 사업 내용을 변경해야 할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미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고 교부가 완료됐는데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동일하게 국가문화예술지원 시스템에 접속하여 교부 변경 신청 선택, 신청서 변경 관리 선택 후에 변경 신청서가 따로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후 저희 재단 담당자와 협의하셔서 변경 사항을 상세히 작성하신 후에 제출해 주시고 연락 주시면 재단에서 변경에 대한 승인 후 변경이 완료된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예산 편성 기준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저희가 중요하게 사례비 그리고 홍보비 제작비 발간비 그리고 기타 운영비 임차료에는 대관료 임차료 그리고 복리후생비에는 예술인 고용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이 편성 가능합니다. 선정자 본인 사례비와 단체 대표자 사례비는 누차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책정해 주시면 좋겠고요. 각종 사례비도 반드시 사전에 계약을 체결하셔서 예술인 고용보험을 지급하시면서 사례비를 지급하실 수 있도록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 제작비인데요. 무대 세트 표구 제작 등이 가능한데 간혹 자산 취득성 성격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 편성에 제한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사업을 위해서 필수로 쓰이는 부분만 제작으로 진행하시고 자산 취득성 성격이 있는 제품의 경우 대여를 통해 임차료로 편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발간비에 도록 서적 발간 가능하시고요. 기타 운영비에 작품 운송비 등 편성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대관료 임차료 또한 세부사항에 적힌 내용으로 편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기준 추가 적용 사항이 있습니다. 상주단체 사업비는 필수 프로그램과 선택 프로그램 추진에 소요된 직접 경비가 있고요. 그리고 운영비는 사업 운영비, 인건비 등 사업 운영비가 있고요. 공연장 필요 경비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성 비율을 반드시 준용을 해주시고 저희가 지원금 운용 지침 안내 자료에 매우 자세하게 관련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으니까 반드시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조금법에 따라서 회계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 검증 필수 사업이므로 회계검증 수수료를 상주단체 운영비로 필수 편성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사항으로 상주단체의 대표 사무국장 등이 대표로 있는 업체와는 거래가 불가하다는 점 반드시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레지던스 프로그램 사업도 예산 편성에 추가 적용 사항이 있습니다. 지원 항목으로는 단체 대표자 올 기획자 배치의 의무가 있는데요. 기획자와 큐레이터 사례비 편성이 가능하며 입주작가 창작활동비가 월 최대 60만 원 이내로 편성 가능하고 재료비 지원도 가능합니다. 기획자 큐레이터 보조인력 사례비는 전체 지원금의 15% 이내에서 편성하실 수 있고요. 사업 추진비는 전체 지원금의 3% 이내로 편성 가능합니다. 스튜디오나 그리고 입주작가와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면서 식비와 다과비를 지급할 수 있는 사업 예산은 올해 행안부 지방출자 출연기관 예산 편성 지침과 집행기준에 근거해서 15,000원 이내에서만 허용됨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 사업과 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원은 매칭 지원제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3년 연속 지원 대상 단체에 한해서 4년 차에는 보조금 70% 자부담 30% 비율로 매칭 지원제를 실시하고 이는 4배수 연도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이후 5, 6, 7년 차에는 그냥 지금처럼 지원을 받고 8년 차에는 매칭 지원제를 적용해서 보조금 70% 자부담 30% 비율로 운용을 해야 된다는 점과 매칭 지원제 적용 시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시고 자부담 정산이 완료된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안내 자료집을 통해 지원금 전용카드 사업 제한 업종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상기 내용 중에서 공연 장상주 단체 육성 지원과 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원은 일부 예외 적용이 가능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재단 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원금 사용이 인정되지 않는 경비를 지원금으로 사용하신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거나 여러 대체 자료, 사유서 등으로 재증빙해 주셔야 되는데 대부분은 환수 조치가 된다는 점 반드시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금 집행 시 대원 측은 앞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투명하고 정확하게 지원금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계획 변경 또한 마찬가지로 재단과 사전 협의 후 절차에 따라 진행해 주셔야 하며 사업 변경 신청 시 최초 선정된 지원 신청서 내의 지원 목적에 현저히 위배되는 내용의 사업 변경은 불가하며 경미한 사업 내용의 변경이라도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추진할 경우 향후 사업 평가에 불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점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 변경하실 때는 사전에 담당자와 협의해 주셔야 하며 경미한 사항들도 꼭 사전에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담당자와 사전 협의가 끝나면 절차에 따라 시스템을 통해서 사업 변경을 진행해 주시고 정산 과정에서 승인되지 않는 예산 변경 집행 등은 부적정 사용으로 환수될 수 있으니 반드시 프로그램 운영 기간 내의 절차에 맞춰 사업 계획을 변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금 인출 집행은 불가하여 추후 금액 환수 조치가 진행되고요. 지원금 집행 시 모두 카드 결제로 진행해 주시고 개인 사례비 지급만 계좌이체를 이용해 주셔야 한다는 점 안내 드립니다. 계좌이체로 지원금 집행 시 추가로 증빙 자료가 필요한데 관련 내용은 지원금 운용 지침 안내 자료집에 꼼꼼하게 기재하여 별도 발송드릴 예정이오니 꼼꼼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원금 집행 제한, 금지사항 세부 내용도 안내 자료집을 통해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이 없지만 이후 위반 사항 적발 시 불이익 및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집행 제한 사항에 대해 확인 후 주의 부탁드립니다. 기타 회계연도 준수 원칙도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안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주시고 연말에 정산 보고서가 몰리다 보니 처리가 늦어질 수 있어 최대한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정산 제출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또한 정산 완료 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까지 마무리해 주셔야 정산이 마무리된다는 점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 취소 건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사업 운영단체가 교부 결정 내용대로 사업 수행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저희가 현장 방문 또는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서 사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금 교부 후의 사업 포기로 지원금이 당해 사업에 사용되지 못한 경우도 나머지 지원금에 대해서 발생 이자와 함께 반납을 하셔야 된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지원금 집행 방법 누차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굉장히 중요하고 미리 챙겨주셔야 할 부분이오니 집행 방법 꼼꼼히 잘 살펴봐 주시고 카드 결제와 계좌이체 시의 증빙 차이, 사업자와의 거래 개인과 거래의 증빙 자료 차이에 관한 내용들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만화로 간단하게 설명드린 내용의 자세한 사항이 해당 표와 지원금 안내 자료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필요하실 때마다 확인 후 집행해 주시면 추후 정산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원금 집행 시 원천세 납부 그리고 예술인 고용보험 납부도 표의 집행 방법을 꼼꼼하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고 진행하시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저희 재단 담당자나 세무서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원천세 납부 및 예술인 고용보험 보험료 산정 기준 등은 안내 자료집에 별도로 자세히 정리해 두었으니 확인 부탁드리며 사업주의 의무만 안내를 드리자면 예술인 고용보험사업장 신고는 보험관계의 성립신고 계약 후 성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최초 1회에 한해서 사업장 신고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 후에 실제 출연이나 안무 참여와 같은 여러 용역 계약에 대해 용역이 진행된 후
그 다음 달 15일까지 월별로 예술인 피보험 자격을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용역이 완료되면 상실 신고도 함께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월별 보험료를 신고 후 다음 달 10일까지 보험료를 납부해 주셔야 되며 예술인 고용보험료가 연간 정산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해 5월까지는 신고 및 정산을 완료해 주셔야 되는데 이런 과정이 처음 진행해 보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조금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요. 지원금 집행 시 세금 신고 및 예술인 고용보험 신고는 필수 사항이며 향후 여러 예술인들의 사회적 안전망 강화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꼭 잘 챙겨주시길 여러 차례 요청드립니다. 지원금 집행 후 정산 시 집행 증빙 자료를 국가문화예술지원 시스템에 첨부해 주시게 되는데요. 앞서 안내드린 것처럼 카드 결제와 계좌이체 시에 준비해 주실 증빙 자료가 다르니 확인 부탁드리며 관련 계약서와 같은 서식은 저의 재단 홈페이지 소통 공간의 서식 자료실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이외 중요 안내사항으로 수기계산서, 세금계산서는 증빙자료로 절대 사용이 불가하시며 국세청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만 지출 증빙자료로 인정된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계좌이체 시 기타 증빙의 인건비성 사례비 그리고 납부 고지서 등 내용도 한 번씩 확인 부탁드립니다. 지원금 전용 카드도 카드 영수증 대신 간이 영수증은 절대 불가합니다. 또한 거래 내역서 또는 견적서 그리고 물품 구매하신 실물 사진이나 홍보 물품 납품받으신 사진 또는 홍보물 영상, 사진 파일 등을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표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원금 집행 시 카드를 사용하시면 증빙 자료가 간소화되기 때문에 최대한 카드 결제를 이용해 주시고 향후 정산 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가 중요 사항으로는 지원금으로 결제하실 때 개인 포인트 적립은 절대 적립이 불가하십니다. 간혹 마일리지나 여러 포인트 적립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 경우 환수 조치가 이루어지므로 보조금으로 결제하실 때는 반드시 포인트 적립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출증빙 서류 예시 안내드리겠습니다. 지원금 계좌이체 집행 중 사업자와 거래시 자료와 같이 이체 영수증, 세금 계산서, 사업자의 통장 사본, 견적서, 실물 증빙 사진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또한 100만 원 이상 거래 시 타 업체와 같은 내역에 대한 비교 견적서도 한부 준비해 주셔야 하니 주의 부탁드립니다. 계좌이체를 통한 개인 사례비 지급의 이체 영수증, 사례비 지급 내역서, 사례비 영수증, 표준계약서, 원천징수 납부 영수증, 예술인 고용보험 납부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이체 영수증의 경우 계약서상 지급받는 자와 예금 주명이 동일해야 하며 원천징수금 및 예술인 고용보험 개인 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입금해 주셔야 한다는 점 주의 부탁드립니다. 사례비 지급 내역서와 계약서 등의 서식은 재단 홈페이지 소통 공간, 서식 자료실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으시며 원천징수와 예술인 고용보험 신고 등은 앞서 안내드린 대로 진행하셔서 증빙자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계좌이체로 대관료를 납부하실 경우 지출 증빙자료로는 이체 영수증, 고지서 영수증, 대관 확인증이 필요합니다. 이때 대관 확인증은 공문이나 계약서, 사용허가서 등 대관 장소와 날짜, 대관료가 확인되는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카드 결제하셨을 때는 계좌이체보다 증빙서류가 간단한데요. 카드 영수증과 증빙사진 그리고 견적서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견적서 대신 거래 내역서, 거래명세표 등도 가능하며 계좌이체 시와 동일하게 100만 원 이상 거래 시 타 업체와 같은 내역에 대한 비교 견적서도 한부 준비해 주셔야 하는 점 주의 부탁드립니다. 정산 실적 보고 절차인데요.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 정산 실적 제출하시고 검토 보완 처리 후 잔액 반납이 완료되어야 모든 정산 과정이 완료된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 드렸습니다. 제출 자료도 마찬가지로 정산 보고서 올리시고 성과 보고서 서식에 있는 내용 첨부하셔서 제출해 주시고
통장 사본 그리고 발간물 등 성과물에 대해서도 안내에 따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정산 실적 보고 기한 미준수 관련 조치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산이 완료되는 시점이 아니고 최초 제출일을 기준으로 제한 및 불이익으로 적용하고 있고요.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제출해 주실 경우 불이익이 없으며 이를 넘길 경우 추후 공모 신청 시 행정평가 감점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숙지하셔서 이런 불이익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잔액과 발생이자 반납이 완료되어야 정산 확정이 된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드리며 정산이 완료될 경우 국가문화예술 지원 시스템을 통해 정산 확정 통보문이 나가기 때문에 추후 정산 및 선정에 대한 증빙 자료가 필요하실 경우 해당 자료의 경로를 참고하셔서 정산 확정 통보문 확인 부탁드립니다. 지원금 운용 유의사항으로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업을 포기하실 경우 실사업 전에 충남문화관광재단을 통해서 반드시 포기를 하셔야 되고요. 선정된 사업자가 자체 사정으로 사업을 중도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차기연도 지원 사업은 신청하실 수 없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그리고 정산서 미제출 그리고 정산 내용이 부실한 예술인과 예술단체는 차기연도 공모 신청 불이익이 발생하고요. 또 정산 서류 일체는 사업 종료일부터 5년간 보존될 예정으로 외부감사기관 등의 정보 공개 청구 요청이 있으면 공개될 수 있다 점 안내드립니다. 문학 분야의 경우에는 저희가 현장평가 모니터링을 사업 결과물 검토로 대체합니다. 저희 재단과 현장평가 모니터링 담당 기관에 25년 발간물에 대해서 각 한 부씩 총 2부를 우편으로 제출해 주셔야 되고요. 이 경우 발생하는 우편료는 자부담을 해 주셔야 되는 점 양해 바랍니다. 지원금 부정 징후 모니터링 패턴이 있습니다. 선정자 또는 선정자의 가족이 대표로 있는 사업자 또는 개인과의 거래는 제한됩니다. 또한 카드 결제 후 구매 취소 또는 한 업체와의 과도한 복수 결제 등이 대표적인 부정징후 모니터링 패턴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 숙지 후 주의 부탁드립니다. 또한 사업 초기 지원금 과다 집행이나 증빙 서류 미발행, 물품 구매 가격 과다, 허위 인력 인건비 지급에 대해서도 반드시 숙지해 주시기 바라고 세부 사항은 안내 자료집 확인 후 이런 사항이 발생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꼭 알아야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안내 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대상 신고 절차인데요. 선정단체 대표자 또는 선정자 개인에게 창작활동비를 지급하는 경우 본인에게 계약 및 원천 징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이행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는 표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되시며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올해 25년에 받으신 창작활동비에 대해 다음해 2026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진행해 주시면 되시고요. 이 기한 내 신고하지 않고 기한이 넘어서 발생하는 여러 불이익은 없도록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 선정자가 본인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소득지급처 사업자 정보를 충남문화관광재단으로 작성하시지 않으시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세 신고 방법은 말씀드린 것처럼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일반 신고서의 정기신고 작성을 누르셔서 신고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단체 대표자 사례비나 개인 아티스트비 지급의 경우 계약서 작성 및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정산보고서 상의 사업 참여 확인서, 종합소득신고 이행 서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꼭 알아야 하는 원천징수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사례비나 수당 등의 인건비성 금액 지급 시 원천징수금을 미리 공제 후 지급해 주셔야 하고 공제하신 금액은 관할 세무서 및 시, 군, 구청에 신고 후 납부해 주셔야 합니다. 원천징수금 신고와 관련된 영수증은 정산 보고하실 때 반드시 제출해 주셔야 하며 해당 신고와 납부가 지연될 경우 가산세 발생하는데
가산세의 경우 지원금으로 지출이 불가하다는 점 유의 부탁드립니다. 원천징수 종류는 사업소득과 기타 소득이 있는데요. 사업소득은 기존에 하시던 본업일 경우에 그리고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인 경우 사업소득 3.3%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사례비로 100만 원을 지급하는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사업소득 원천징수액 3.3%를 공제한 96만 7천 원을 이체하셔야 되는 거고요. 여기에 추가로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시 본인 부담금 공제한 금액을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공제한 3.3%는 국세 3% 지방세 0.3%로 분리하여 신고 및 납부해 주셔야 합니다. 기타 소득은 본업이 아닌 일회성 지급일 경우에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과 수입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경우 12만 5천 원 이하의 금액 지급 시 납부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신고만 진행 후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 접수증을 증빙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12만 5천 원 이상의 기타 소득 사례비는 8.8%를 공제 후 사업소득과 동일하게 8%는 국세, 0.8%는 지방세로 신고 후 납부 진행하셔서 관련 서류 지출 증빙 자료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는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 원천징수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전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례비 등을 지급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가 원칙이며 예를 들어 7월 31일 날 사례비를 지급하면 8월 10일까지 신고 후 납부까지 진행해 주셔야 하며 8월 1일에 사례비를 지급하셨으면 다음 달 10일인 9월 10일까지 신고 납부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신고 절차는 세무서 방문 신고 납부와 인터넷 홈택스 위택스를 통한 신고가 있습니다. 세무서를 통한 신고는 세무사들이 도움을 주셔서 신고 및 납부와 지출 증빙 서류를 챙기시기 쉽다는 장점이 있으며 인터넷 홈택스와 위택스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하오니 편하신 방법을 통해 신고 후 납부 영수증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원천징수 신고 시 유의사항으로는 신고자와 납부계좌 예금주가 일치하셔야 세금 납부가 가능하다는 점 안내드리며 만약 이미 다른 명의로 신고하셨다면 납부서를 출력하여 은행창구나 인터넷 뱅킹을 이용해서 직접 납부를 진행하셔야 된다는 점 유의 바랍니다. 또한 계좌이체로 납부 시 이체 수수료가 추가될 수 있으나 이체 수수료는 보조금 집행 불가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부담해 주셔야 한다는 점 유의 바랍니다. 추가로 사례비를 기타 소득으로 지급한 경우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1년간 지급한 기타 소득 내역을 집계한 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셔야 됩니다. 만약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시면 가산세를 물게 될 수 있으니 이 부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소득 지급 내역 사전 정리 사항입니다. 해당 표와 내용 잘 살펴보시고 익숙하지 않으셔서 어려우시겠지만 반드시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알아야 하는 예술인 고용보험 안내드리겠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대상으로는 첫 번째로 예술인, 두 번째로는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 체결자, 세 번째로는 제3자를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적용 제외의 대상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연령이 65세 이상인 경우, 두 번째로는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의 월 평균 소득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단기예술인은 소득과 상관없이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건별로 모두 적용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예술인 피보험자 자격 구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술인인 피보험자 자격은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일반 예술인 그리고 단기 예술인 요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일반 예술인은 계약기간 1개월 이상, 단기 예술인은 계약기간 1개월 미만으로 구분이 됩니다. 피보험자 자격 신고로는 일반 예술인은 피보험 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를 사유 발생 다음 날 15일까지 신고해 주시면 되고요. 단기 예술인은 노무 제공 일자와 노무 제공에 따른 보수 총액을 다음 달 15일까지
노무 제공 내용 확인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내 고용보험료 산정 기준 같은 경우에도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기준 경비율 제외하시고 보험료율을 곱해서 이제 산출하시면 되는데요. 고용보험료 산정 기준에 대해 예시로 설명드리자면 계약 금액이 300만 원일 경우에는 300만 원의 25%를 곱한 75만 원을 공제한 다음 그 225만 원이 고용보험료의 산정 기준 보수가 됩니다. 그래서 225만 원의 1.6%를 곱한 금액이 고용보험료 납부금이며 이는 사업주와 예술인이 각각 2분의 1씩 부담하게 됩니다. 이외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안내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고 지금 보이시는 문의처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해당 문의처에 연락을 하시고도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 재단 쪽으로도 연락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가 모니터링 및 환류 계획 안내 드리겠습니다. 지원 사업에 대해 공공자금의 집행 적절성, 예술 지원 성과의 달성 여부 그리고 전문예술 단체 육성을 위한 모니터링을 위해서 저희가 평가를 진행합니다. 평가의 구성으로는 현장평가와 행정평가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현장평가의 경우 외부 기관의 전문가가 현장에 나가서 평가를 진행하시며 평가 항목으로는 사업의 질, 사업 운영, 사업의 성과가 있으며 현장 평가 시기 같은 경우에는 사업하시는 기간 중간에 사전 안내 후 진행될 예정입니다. 행정평가 같은 경우에는 충남문화관광재단에서 직접 진행되며 평가 항목으로는 사업 규모의 적절성, 예산 사용의 합리성, 후원 표시, 행정 처리 기한 준수 여부 등에 대해서 사업의 전 기간 동안 평가가 진행됩니다. 해당 모니터링 평가 결과는 차기연도 재단 문화예술 지원 사업 심사에 반영되며 평가 모니터링 추진 상황은 사업 여건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다음으로는 후원 명칭 및 충남문화포털 그리고 저작권 상담 안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업 진행하면서 후원 명칭은 필수 사항인데요. 저희 지원 사업이 공공재원으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의 각종 홍보물이나 인쇄물을 제작할 때 반드시 주최주간 후원 명칭을 표기하셔야 됩니다. 후원 명칭이 누락될 경우에는 행정평가에서 감점 조치되니까 유의하셔서 꼭 후원 명칭을 기입해 주시길 바랍니다. 후원 로고는 아래처럼 충청남도 충남문화관광재단 두 개 기관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고요. 꼭 로고가 아니어도 후원 명칭이나 문구 삽입으로도 가능하오니 아래 예시 참고하셔서 후원 명시 부탁드립니다. 충남문화포털 안내 드리겠습니다. 저희 2025년 선정된 단체와 개인 모두는 충남문화포털의 예술인 등록 그리고 예술단체 등록이 필수입니다. 충남문화포털은 예술인 홍보 관련 포털이며 충남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예술 행사나 문화시설에 대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며 진행하시는 문화예술 행사에 대해서도 등록하여 홍보하실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 행사 등록 및 예술인 등록, 예술단체 등록 시 바로 포털에서 홍보물이 게시되기 때문에 지역 말고도 지역 외의 분들에게도 홍보 효과가 있습니다. 예술단체 행사 홍보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충남 문화포털 링크에 접속하신 다음에 로그인하시고 상단 메뉴 중 문화행사 등록을 클릭하신 다음에 홍보하고자 하는 내용을 양식에 맞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홍보 포스터나 공연 이미지를 첨부해 주시고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셔서 저희 쪽으로 신청해 주시면 관리자가 살펴보고 등록 개시가 진행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저작권 상담 안내 드리겠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을 위해 아래와 같은 사업을 수행하는 위원회인데요. 사업 진행 시 저작권 관련해서 어려우신 사항이 있으시면 해당 저작권 상담센터를 이용해서 저작권 상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문의처 안내 드리겠습니다. 사업 진행 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충남문화관광재단 예술지원팀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는데요. 각 사업별로 담당하는 담당자가 다르기 때문에 사업별 문의처를 확인하신 다음에 연락을 주시면
빠른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원 업무 근무 집중도와 충실도를 높이기 위해서 9시부터 11시까지는 집중 근무 시간제를 운영합니다. 해당 시간 이외에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스템 문의처입니다. 저희가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운영하는 시스템은 국가문화예술지원 시스템 엔카스이고요. 시스템 이용 중 오류나 문의사항 발생 시 1577-8751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문의처 같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 콜센터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 연락 주시면 안내가 가능합니다. 네, 이상으로 2025년 충남문화관광재단 예술지원사업 사업운영과 지원금 운용지침 설명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